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용초사 초음파 강좌 간장 파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용초사란 용산 초음파 사랑 모임의 약자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7시에서 10시에 3시간 동안에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리미페라시아상 아파트에서 초음파 강의하고 실습을 진행합니다. 네, 그리고 제2기 지금 용초사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4일, 4월 두 달간 8회 워크숍을 하는데 회원을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1회 회원 중에서 2기를 또 신청하는 사람 우선적으로 받고 나머지 그 여유번을 제2의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용초사의 상징인 용이죠. 용산에 산다고 해서 용초사는 아주 용이 막 힘이 있고 밑에 구름이 쭉 깔려가 있습니다. 멋있는 그림이죠. 이런 용의 기상으로서 우리 용초사 회원들이 초음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아까운 그림이지만 약간 지우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용은 살리고 밑에만 지우고 약간요 너무 잘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까지만 지우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헤파티 아데노마 간세포 선종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간세포 선종 아데노마죠. 선종. 좀 우리나라는 좀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인터넷에서 그렇게 많이 접하지 할 수는 없는 병입니다. 좀 전에 강의에는 지난번에는 포칼 노듈 하이퍼플라시아하고 헤파토셀룰 아데노마는 두 질환은 늘 이제 같이 간별 진단으로 중요합니다. 이 헤파티셀룰 아데노마 간세포 선종은 이 젊은 여성에서 생기는 양성 종양인데 주로 이제 경구용 피임제나 또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호르몬제를 먹거나 아나볼릭 호르몬 그 다음에는 글라이코젠 스토리지 디죠. 당원병이죠. 당뇨병하고 관련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병이 이제 왜 중요하냐면 이것은 이제 헤모라지 출혈을 일으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아주 드물게 암으로 헤파토셀룰 칼시노마로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럼 병리 소견을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병은 국한성으로 생기고 부드러운 결절이죠. 이 아데노마는. 그리고 색깔은 청색, 한결색으로 보이고 이 이제 담즙으로 염색이 될 때는 이제 한갈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피막은 위피막 슈도 캡슐로 덮여 있거나 또는 결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는 캡슐이 비교적 없는 편이고 아데노마는 슈도 캡슐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캡슐을 가지는 것은 포칼 노듈라 하이퍼플라시아보다는 아데노마가 좀 더 많이 생기죠.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세포는 정상 간 세포로가 유사하지만 이 세포들은 ATP와는 별로 없지만 세포가 좀 정상 세포보다 좀 더 큽니다. 크고 색상 트라베큘라 패턴이가 또는 속 성간상 그랜줄라 패턴, 스몰 그랜줄라 패턴으로 비율되어 있고 선정 세포 내면은 글라이코젠과 지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에 포탈리에는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백이 얇은 혈관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딜라테이션된 유동 사이누소이드가 보이겠습니다. 쿠퍼셀은 있지만 문맥, 중심정맥, 단간은 없지요. 쿠퍼셀은 있지만 우리가 포탈베인이나 센트럴베인, 바일닥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이제 병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로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상당히 어렵죠. 그러면 그림으로서 설명하면 훨씬 이해가 용이합니다.
병리소견이 중요하죠. 이거는 아데노마죠. 하이퍼플라시아가 아닙니다. 세포는 이렇게 리버에 결절을 이렇게 있다면 이 캡슐은 트루 캡슐은 없지만 그래도 비교적 슈도 캡슐은 좀 분명합니다. 네, 슈도 캡슐이죠. 캡슐 FNH보다는 확실히 결절이 조금 뚜렷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세포들은 어떤 배열을 가지냐? 여기 트라베큘라 하는 말은 색상이라는 뜻이죠. 세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되는 걸 트라베큘라, 네, 이런 식으로 세포가 줄을 이렇게 진.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랜듈라. 그랜드 같으면 큰 그랜드인데 그랜드 이런 식으로 그랜드죠. 이런 패턴인데, 그리고 안에 혈관이 좀 많습니다. 혈관이 많죠. 그러면 그림을 그리보면 이렇게 아주 혈관은 굉장히 약한 혈관입니다. 혈관이 이렇게 있고 사이누소이드가 좀 확장된 사이누소이드가 있죠. 사이누소이드가 이렇게 사이누소이드 유동이죠. 사이누소이드가 있죠. 그 다음에 요 안에 이제 세포들이 이렇게 트라베큘라 패턴 또는 이렇게 그랜듈라 패턴, 이렇게 소포상 이런 식으로 세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우리가 말하는 정상 간 조직 구조는 없죠. 정상 간 조직 구조가 센트럴 빈 포탈 에리아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없는 거죠. 이거는 없는 겁니다. 정상. 그리고 세포는 하나하나가 세포가 정상 간 세포보다 크지요. 간 세포가 요 정도 된다면 이 선종 세포는 더 큽니다. 훨씬 크고 세포가 크고 크기가 크죠. 크기가 크고 안에 뉴클레우스로 가면 뭐가 많으냐면 글라이코젠하고 팻이 많습니다. 글라이코젠, 팻 이런 게 많죠. 그럼 이런 게 많으면 고에코로 보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부 병리 소견을 참조하고 초음파 소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은 어떠나? 경계가 명료하고 충실성인 종괴로 보이죠. 캡슐이 있으니까 비교적 FNH보다는 경계가 명료합니다. 두 번째는 고에코와 저에코의 불균형한 종괴를 보이고 때로는 무에코 병변을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포가 많이 정식이 되면 고에코, 저에코로 보이죠. 그러나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증가되면 고에코로 보이죠. 헤모라지를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무에코로 보입니다. 이런 데 소견이 되죠. 그럼 요약을 해보면 이런 초음파 소견을 초음파 소견은 첫째,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죠. 경계가 완전히 비교적 명료. 뚜렷하죠. 명료하고 내부 에코는 다양하죠. 내부 에코는 아주 다양합니다. 자, 세포의 정식이 많을 때는 저에코. 그 다음에 세포가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많아지면 고에코. 만약에 출혈을 내부에 혈관이 많죠. 내부에 혈관이 많으니까 내부의 혈관은 굉장히 약합니다. 혈관이 럽처를 일으켜가 출혈을 일으키면
안에 네크로시스를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종괴가 내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에코가 되죠. 무에코가 되죠. 때로는 내부가 에코 헤테로지너스 할 때 어떤 부분은 팻이나 글라이코젠이 많은 부분은 고에코, 어떤 부분은 저에코, 또 어떤 부분은 헤모라지를 일으키면 무에코. 결국은 초음파가 안에 그때 구조라든지 세포에 따라서 불균질한 내부 에코를 보이겠죠. 그렇게 뚜렷한 그 전행적인 거 없고 그때 따라서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이 이 헤파틱 아데노마의 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트럴 스카는 없죠. 이렇게 여기에는 이 아데노마는 쿠퍼셀은 있지만 바일 닥트라든지 그다음 포탈 에리아든지 센트럴 베인은 전혀 없습니다. FNA에 달리 이 센트럴 스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는 결국은 초음파 소견을 요약하면 병변 내의 지방과 글라이코젠이 분포에 따라서 불균일한 종괴를 보이죠. 그 다음에 종괴 내부의 출혈이나 개사나 지방 침착에 의해서 믹스됐고 헤테로지너했고 보이고 때로는 석회화 병변이 생겨가 후방 음량을 동반하는 강해코도 보이고 센트럴 스카가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간세포 선종은 쉽게 파열이 돼가 출혈을 일으키고 아주 드물게는 우리 간세포암으로 악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헤파틱 아데노마로 진단이 되면 FNH와 달리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별 진단으로서 뭐냐? FNH 간세포암 고혈관성 간전이를 간별해야 됩니다. FNH의 간별점, 간별점. 첫째는 이 FNH는 악성화 출혈이 없죠. 그 다음에 조형 CT를 해보면 CT나 MR 하면 그 FNH는 균일한 조형 효과를 증가 보이고 중심부 반응은 저흡수로 보이죠. 그러다가 지연상에서는 이 고신호를 보인다. 이런 것이 FNH의 특징이 됩니다. 그리고 MRI T2에서는 우리가 센트럴 스카가 고에코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특징적인 FNH 소견이 되죠. 그다음 간세포암은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early enhancement, early washout 보는 전형적인 HCC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간세포 선종은 등 아이소 덴시티라든지 또는 고 덴시티, 하이 덴시티 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음에 고혈관성 간전이에서는 고혈관성 하이퍼바스큘러 메타세에서는 다발성인 원발병소 병을 보이죠. 그리고 동맥상에는 균일한 조형 효과를 보이고 문맥이나 지연상에서는 아이소에코나 저heb수로 보이는 것이 이제 메타세 캔서고 이가 소견이 되죠. 지금까지 이야기했는데 조금 이해가 조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별 진단이죠. 이제 간별 진단은 크게 FNH 그렇죠. 그 다음에는 간세포암, 그 다음에 고혈관성 간전이죠. 고혈관성 간전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FNH하고 헤파틱 아데노마의 간별이 중요하죠. FNH, 헤파틱 아데노마 여기 이제 제일 간별입니다. 첫째 FNH는 뭐 경계가 그렇게 불분명하죠. 캡슐을 잘 안 만드니까. 이거는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다는 거죠. 비교적 명료. 그 다음에는 여기는 센트럴 스카가
있죠. 스카가 있는데 요거는 센트럴 스카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내부에 출혈이 있죠. 출혈. FH는 출혈이 별로 없죠. 그런데 헤파틱 아데노마는 출혈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출혈이 많고 내부 에코는 아주 다양하죠. 내부 에코는 FNH나 헤파틱 아데노마가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문제는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는 FNH보다 더 다양성이 약간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은 거죠. 헤모라지 네크로시스를 많이 일으키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간세포암하고의 차이, 감별이 있죠. 첫 번째는 간세포암과의 감별. 간세포암은 우리가 이제 전형적인 간세포는 동맥기의 조형이 잘 되고 동맥기 조형, 어리 조형. 그 다음 문맥기는 워시아웃이 되는 거죠. 워시아웃. 조형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빠져나가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헤파틱 아데노마는 그렇지 않죠. 헤파틱 아데노마는 특징적인 조형상이 없지요. 그 안에 내부의 변화에 따라서 다양하게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 헤파틱 아데노마는 혈류의 그 상 따라서 주위 간조적하고 비슷하게 보일 수도 있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지연상에서는 이 아이소에코나 고에코로 보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HCC는 문맥의 워시아웃이 되니까 저농도로 보이는데 간 선종은 주위 간하고 똑같거나 또는 고에코로 보인다. 고농도로 보인다. 라는 것이 이제 차이점이죠. 그래서 요 감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혈관성 간종양 하이퍼바루스케 메타세이스는 일단은 이제 메타세이스에서는 다발성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헤파틱 아데노마는 다발성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싱글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 동맥상에서 그 가혈관상 종양하고 이제 구별이 이제 되기가 조금 여러 가지 하고 같이 봐가지고 이걸 감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헤파틱 아데노마에 대해서 강의를 같이 선생님과 공부해 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또 이래. 이게 안 돼. 안 되면 그건 닫아보면 되지. 아니, 닫으면 없어.